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 전설을 뜻한다. 첫 번째 이야기. 1997년 이집트 카이로에 살던 한 소년이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왔다. 긴급 수술을 한 결과 그의 몸속에서 그의 일란성 형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발견되었다. 소년의 몸에서 나온 형제는 키 18cm, 무게 2kg, 팔과 머리가 있었고 입에는 혀와 완전한 치아도 붙어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갑부 여성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내 전 재산을 신에게 넘기겠다. 그녀의 가족들은 상속권자로 선택한 신을 찾다가 결국 소송 재판까지 열게 되었다. 판사는 보안관을 불러 상속권자 신을 수색하게 했다. 수색을 마친 보안관은 성서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했다. 정규조사 결과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1935년 뉴욕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 이상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는 모든 의학적 상식을 거부하고 27일간 생존했다. 다른 아기들과 같이 젖을 먹거나 울기도 했다. 반응이 정상화와 같았기 때문에 그 아기가 사망하고 해부를 하게 될 때까지 아무도 아기의 상태를 알지 못했다. 나중에 보니 아기의 머릿속에는 뇌가 없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나폴레옹은 사망한 이후에도 시체가 썩질 않았다. 그것은 비소 때문이었다. 나폴레옹이 유배되었던 집 벽에는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었는데 이 곰팡이가 벽을 칠할 때 사용된 재료를 흡수해 공기 중에 내뿜곤 했다. 그 주성분이 바로 비소였다. 나폴레옹은 벽과 곰팡이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1998년 영국 민가의 창고로부터 400년 정도 전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설계도가 발견되었다. 자동 달력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설계도에는 기괴한 형태를 한 부품의 치수와 그 조립 방법이 기록되고 있었다. 어떤 엔지니어가 그 설계도를 기초로 장치의 복원을 실시하자 서기와 일자를 표시하는 기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장치에는 이상한 결점이 있었다. 2050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지 않게 되어 장치가 표시를 멈추어 버리는 것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1984년 유고슬라비아 남부에서 한 남성이 벼락에 맞아 숨졌다. 헌데 과거 그 남성의 아버지, 삼촌, 형도 벼락에 맞아 죽었다. 또한 남성의 여동생도 벼락에 맞아 중증 장애인이 되었다고 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1970년 영국의 한 가정주부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그런데 전화는 미국 나사의 휴스턴 관제국과 아폴론 우주선의 우주비행사에게 연결되었고 이 이상한 전화통화는 무려 1시간 반이나 지속되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요한 바오로 1세. 프리메이슨과 결탁해 부패한 바티칸을 개혁하려 했지만 교황으로 재위한 지 불과 33일 만에 사망. 침대에서 죽어있는 것이 아침에 발견되었다. 그 전날도 그랬고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바티칸은 교황의 시체를 조사하지 않았고 교황의 몸에서 나온 피 한 방울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조치했다. 그리고 교황의 시체가 발견되기 30분 전 이미 장의사가 호출된 상태였다고 한다. 아홉 번째 이야기.
1867년 프랑스의 탐험가가 어느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부족을 방문했다. 선물로 가지고 간 커다란 거울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으며 그를 환영하는 연회가 열렸다. 다음날 탐험가는 족장에게 어젯밤의 그 요리는 무슨 고기였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족장은 당신이 선물한 이상한 수면에서 잡은 생물의 고기다 라고 대답했다. 탐험가는 무슨 고기를 먹은 것일까? 10번째 이야기. 중국의 한 마을에 자신이 전생의 화성인이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욕하며 그가 근처에 나타나면 모두 자리를 피하고 언젠가는 화성의 가족들이 우주선을 타고 날아와 자신을 데려간다고 믿는 그의 모습을 보며 유쾌하게 웃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며칠, 몇 주일이 지나도 보이지 않자 그의 집에 찾아간 마을 사람들은 목을 메고 자살한 할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의 발밑에는 가족들이 모두 죽어버렸다. 화성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 라고 적힌 메모만이 뒹굴고 있었다.